18화 하나님의 연출. 남편이 미국에서 MBA 과정을 공부하게 되어 우리 가족은 2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다. 첫 해는 유급으로 지냈지만 다음 해에는 월급 없이 직장으로부터 시간만 허락받았다. 남편은 돈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는 스타일이다. 남편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주택에 살아보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에서 살게 되었다. 월세가 저렴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과 비교하면 주택의 월세가 2배로 지출되는데도 남편은 그런 결정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나는 생활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학교 갈 때는 도시락을 싸주었다. 겨울에도 난방비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생활하였다.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배추나 물을 상자채로 구입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물을 직접 말려서 무말랭이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방면에서 절약하며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남편에게서 휴대폰이 망가졌으니 다시 구입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느라 좀 늦을 것이라는 연락이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새로 구입한 휴대폰이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새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물어보았다. 남편은 떨어뜨렸다고 했지만 그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 조심 좀 하지. 어른이 왜 전화기를 망가뜨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남편의 휴대전화기가 왜 고장이 났었는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신문을 읽고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 여자의 이야기였다. 그 여자는 한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뜻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하였다. 전 재산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사업을 했으나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죽기로 결심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녀는 미국에 이민 온 후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일만 하느라 바쁘게 살았다고 하였다. 그녀는 죽기 전에 하와이를 한번 보고 하와이의 바다에 들어가서 죽을 마음을 먹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하와이에 도착했고 하와이의 바다를 보았단다. 마지막 소원을 이룬 그녀는 하와이의 해변을 걸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와이의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그곳으로 가보았다고 하였다. 그곳에는 많은 물건이 쌓여 있었다고 하였다. 중고 물건도 있었지만 새 물건도 있었다고 하였다. 쓸만한 물건도 있었고 예쁜 물건도 있었다고 하였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야드 세일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야드 세일은 특별하였다고 하였다. 그곳에는 커다란 봉투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봉투에 넣고 싶은 것을 다 담은 후 단지 $1만 지불하면 되는 마켓이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 수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필요한 많은 물건을 봉투에 담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다시 살고 싶어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의욕적으로 물건을 봉투에 담았고 다시 살기 위해 취업을 했다고 하였다. 그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한인 라디오 방송국에 찾아갔다는 것이다. 마침 한인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녀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집을 얻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녀는 방송국 일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마침내 교수가 되었다고 하였다. 교수가 된 후 어느 날 그녀는 동료 노교수와 점심을 먹게 되었다고 하였다. 노 교수는 점심을 먹으면서 그녀에게 왜 하와이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 교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녀가 당시 지나온 자기 얘기를 꺼낼 때는 아픈 상처를 다시 파내는 기분이었다고 하였다.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나도 그녀의 불행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 교수의 반응은 뜻밖이었다는 것이다. 동정과 위로를 받고 싶은 그녀에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였다. 너는 정말 운이 좋구나. 자기의 삶이 기구하고 파란만장하다고만 여겨왔던 그녀는 노 교수의 반응에 눈이 휘둥그레해졌다고 하였다. 별의별 고생을 다 한 자기가 뭐가 운이 좋다는 것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 생각을 잘라내듯 그 노 교수는 이런 내용으로 말했다고 하였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바닥으로도 가보고 다시 높이 일어서 보기도 하고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다 겪어보았다. 사람이 살면서 모두 평범한 삶을 추구하고 성공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는 경험해 보기를 두려워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삶을 남의 이야기나 소설로서만 접할 수 있는데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었으니 얼마나 멋지냐. 게다가 너는 모든 경험을 다 했고 이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멋지냐. 너처럼 럭키한 사람은 드물다.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교수의 이런 평가를 들은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자기는 삶이 기구하고 순탄치 않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자신의 운명을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럭키한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국에서 가만히 살았으면 많은 재산을 날리지도 않았을 텐데 등 후회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키웠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교수는 자신의 삶을 도전하는 삶으로 멋진 삶으로 신이 선택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럭키한 삶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더 이상 과거가 상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깨끗이 아물었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노 교수와 이야기한 후 자신의 삶의 관점이 바뀐 한국 여자가 쓴 글이었고 그녀는 그 교수와의 만남 이후 이렇게 자신의 글을 신문에 실을 정도로 당당해진 것이었다. 남편은 신문을 통해 이런 글을 읽게 되었고 나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그 여자가 망했을 때 안타까웠고 여자가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을 때 안도했고 여자가 취업을 했을 때 기뻤고 여자가 교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 매우 놀라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남편이 가장 놀랍다고 소개한 부분은 노 교수의 결론 부분이었다. 나도 남편이 교수의 생각을 들려주었을 때 정말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남편은 당시 잊고 있었던 자신의 휴대폰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시내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남편은 당시 팀 과제를 하느라 팀원들과 통화를 많이 했다. 그날도 팀원들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남편은 길을 걷다가 한쪽에 멈춰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때 남편 옆에 어떤 백인 남자가 멈춰 서서 통화하는 남편을 쳐다보더라는 것이었다. 남편은 저 남자가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통화를 끝낸 후 아직도 남편을 응시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다고 하였다. 그 남자는 남편에게 전화기를 달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남편은 짐작한 대로 전화기를 빌리고 싶어서 기다렸었구나 생각하며 전화기를 건네주었다고 하였다. 당시 남편은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남편의 전화기를 건네받자마자 반으로 힘껏 부러뜨리고 땅에 내동댕이 치더니 Welcome to America 라고 말한 뒤 가버렸다고 하였다. 남편은 너무나 황당하였을 것이다. 나는 얘기를 듣다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가만히 있었어? 라고 물었고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분했을까 생각하니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참았고 급하게 휴대전화기를 새로 마련했고 평소보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걱정할까봐 내게 전화를 해주었던 것이다.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다시 사느라고 좀 늦었는데 곧 갈 것이라는 전화를 내게 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휴대폰을 어쩌다 떨어뜨렸느냐고 물어도 별 말이 없었던 당시 남편이 생각나서 너무나도 속상하여 많이 울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 신문을 읽고 그날 일을 자기도 재조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날 참았다. 한국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타국에서 힘없는 동양인의 입장에서 그냥 참는 쪽으로 결정했지만 그 일은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그 사람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그 사람이 전에 나와 비슷하게 생긴 동양인에게 화가 난 적이 있었던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알 수 없지만 그날 그 남자는 나를 만났고 그런 행동을 했다. 자꾸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참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은 후 나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화가 안 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날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연출하신 것 같이 느껴질 정도다. 나는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남편의 이런 태도에 감동을 받았고 감사했다. 만일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지나치게 자존심이 상해서 건강을 해쳤으면 어쩔 뻔했겠는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병을 얻기도 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